이렇게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고 있다면 국내 정치인들로서는 그들과 손을 잡으면 정권을 획득하거나 또는 국회의원 당선에 유리한 어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호주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한 그 조사 보고서가 발표된 사실은 아시나요? 네,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와 손을 잡은 정치 세력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권력을 획득하거나 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가적 이익을 훼손하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가정을 진저로 하신 말씀인데 어쨌든 모든 공직자는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인들 사이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퍼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영화 한 편 보시고 난 다음에 원전 산업에서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 산업이 부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재생에너지 붐이 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 에너지 산업의 근간인 원전의 사업을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대신에 태양광 산업을 일으켜서 결국 한국의 태양광 패널을 수출하는 등 큰 돈을 버는 것은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도 그런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의심을 하는데 증인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분야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15번 물어보겠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3명이 2024년 6월 군사작전시설인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를 촬영하다가 체포된 적이 있죠. 네. 당시 부산작전기지에 진행 중이던 군사훈련이 있었습니까? 네, 그게 한미연합훈련이 프리덤 매치 훈련이었고 당시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해군 그 부산 기지에 미 항공모함 루즈벨트함이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경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국가정보원 청사를 당국의 허락 없이 무단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실도 있죠. 네. 2024년 12월경 또 중국인이 국가보안시설인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사실도 있죠. 네. 이런 사례들은 중국 정부가 민간인을 활용해서 수행하는 하이브리드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 단정적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중국인들을 간첩죄로 처벌하지는 못했죠.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국가 핵심 기술 등 해외 기술 유출 사건 중 18건이 중국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술을 탈취하는 주요 국가가 중국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조직적인 기술 탈취도 하이브리드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광의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탈취는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경쟁력에 심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의 이와 같은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간첩죄의 규정을 적국에서 외국어로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반대해서 스파이 활동을 하는 중국인들을 간첩죄로 처벌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민주당의 간첩죄 개정 규정과 관련해서 동의를 했다가 동의를 철회해서 지연된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현재는 그게 법사위원회의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시기가 그때 여야 합의로 개정하기로 했으면 벌써 수개월 전에 끝났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현재도 법사위원회 계류 중이고 미뤄지고 있어서 이런 처벌 규정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죠. 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8을 묻겠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2024년 12월 6일 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회 증인으로 나온 증인이 증언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를 아예 없애버려서 앞으로 기업가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기업 비밀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고 핵심 기술 관련 정보가 외국, 특히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건 아시죠? 그런 법안이 지금 제출되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어떤 외국인의 스파이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간첩죄 규정 개정이 미뤄지고 있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영업비밀 보호나 기업비밀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나라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어떤 하이브리드전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안보 실장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에서 무기 수출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무기도 더불어 지금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의 어떤 방산 무기가 해외로 수출이 되면 우리나라의 안보나 외교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네, 경제적인 그 성과 외에도 국방 협력과 나아가서 국가 간의 유대화 협력이 강화됩니다. 특히 무기 교환성 문제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이 여러 동맹국가들 사이의 협력이 굉장히 굳건하게 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산 무기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근데 민주당은 국내 방산 기업이 무기를 수출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해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방산 무기 수출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15분 추가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예, 그럼 다음 좀 하나만 묻고 15분은 나중에 네. 반대 신문에 쓰겠습니다. 네. 25항하고 26항만 물어보고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25항 물어보겠습니다. 국정원이 2023년 10월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한번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보안 점검을 했더니 선관위 직원 이메일이 북한 측에 해킹이 당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IT 기술상으로 통합선거의 명부 조작, 투표자 수 조작, 투표관리관의 사인,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 그리고 그런 파일들 다 탈취할 수 있고 온갖 조작이 이론상 가능할 정도로 보안이 허술했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그런 조작이 있었는가는 서버 전체를 설비 전체를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단정할 수가 없다. 근데 만약 이런 상태의 보안 상태라고 한다면 중국이나 또는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을 이용한 어떤 IT 기술을 이용해서 중앙선관위 서버를 해킹해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존재하는 것이죠. 뭐 해킹에 대한 대비책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 기술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 보안 기술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예, 나머지는 반대 신문 날 때 묻겠습니다. 14분 남았습니다. 청구인